매튜는 사랑에 빠진 원어민 선생님입니다. 전화기로 사랑이란 단어까지 검색하면서 한국어로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What is up, everybody? Welcome to Intri YouTube channel.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타미쌤입니다. 자, 아까 그런 편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언어들마다 생각하고 읽는 과정이 다르다 보니 이런 실수를 흔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한글이 참 읽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세종대왕을 존경하게 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함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영어 공부법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받침입니다. 여러 나라 언어들을 공부해봐도 받침이 있는 언어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글에는 받침이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받침이 초성, 모음, 밑에 자리 잡으면서 소리를 하나로 묶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영어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이 영어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한글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글을 띄워드릴 텐데요. 잠시 멈춤을 하시고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으신 내용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잠시 멈춤하시고 읽어보셨죠?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답은 닭이 달걀을 낳았습니다 입니다. 받침 없이 띄어쓰기 없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철자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 번 보게 되면 읽게 되죠. 우리가 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음의 위치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모음과 자음이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모음과 자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이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소리로 자녀와 같이 어미의 도움을 받아야 소리가 날 수 있는 철자들을 말합니다. 모음은 아야, 어요, 오요, 우이 같은 철자들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음을 도와주는 철자들입니다. 모음들의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모음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음 앞에 항상 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절은 초성으로 시작이 되게 되죠. 모음을 구분하실 수 있을 때 모음 앞에 있는 그 초성으로 음절의 시작을 찾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받침이 있을 수도 있고 받침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받침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음을 찾으셔서 초성을 찾으시면 그 음절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달기 할 때 이 같이 모음의 소리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세종대왕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자음 없이 모음만 소리를 나야 할 때는 이응이라는 자음을 사용하셔서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초성이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초성, 모음의 순서로 가는 규칙을 지켜주기 위함이죠. 영어 실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모음의 위치를 찾으셔서 초성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음절 찾기는 매우 쉬워집니다. 자, 그럼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영어로 한번 접해볼까요? 영어의 자음과 모음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영어에는 모음이 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E, I, O, U. 가끔씩 Y도 들어오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5개의 단어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자음은 알파벳 전체 26개의 단어 중 그 A, E, I, O, U를 뺀 나머지 21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종대왕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 두셨다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것 뿐만 아니라 Y 같은 자음 역할도 했다가 모음 역할도 하는 이러한 돌연변이들도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기가 더욱 힘든 이유 중에 하나죠. 화면에 student가 보이시죠? 자, 여기서 모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U와 E가 있네요. 모음 앞에 나오는 초성으로 글씨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와 T 사이에 선을 그어주고요. E 앞에 있는 D 앞에 또 다른 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S가 혼자 있죠.
기본적으로 모든 자음들은 바람 소리 또는 목젖 소리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S는 S라는 소리만 나고요. T와 U가 만났어요. 원래는 U가 어라는 소리가 나야 되는 게 맞는데요. 뒤에 있는 E가 앞에 있는 U를 이름 소리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U가 어 소리가 나지 않고 U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서 T와 U가 만나서 stew가 됩니다. stew가 됐죠? 뒤에 D-E-N-T를 읽어보겠습니다. 한글같이 생각하셔서 D가 초성, E가 모음, N-T가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 E가 만나서 E 소리는 에, 그래서 데 하고 nt, 그래서 dent 되고요. 다 합쳐서 student 라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잠시 멈춤을 하시고 써보시면서 잘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더 길고 챌린지 되는 단어를 볼까요? 화면에 alligator, 악어. 이것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첫 소리가 모음이네요. 아까 세종대왕님이 존경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음만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이응이라는 자음으로 빈자리를 채워주셨었죠. 영어에서는 모음만 소리가 날 때는 모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첫 A와 L은 L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 LI는 Li, GA. 아까 A가 에 소리가 나서 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A도 뒤에 O의 영향을 받아서 이름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gay라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alligay, T-O-R, 초성, 모음, 받침. O도 아 소리가 원래 나는데 R을 만나면 or이라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tor이 되고요. alligator, alligator 이런 발음이 되게 되는데요. 동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준비하다가 영어에서 가장 긴 단어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려다가 그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더 짧은 단어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Hippopotamonstroses quipedaliophobia. 읽기도 쉽지 않네요. 이 단어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다고요? 이 Hippopotamonstroses quipedaliophobia, 긴 단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음절을 한번 잘라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잠시 멈춤하시고 한번 써보시고 잘라보셔도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르면서 재밌었거든요. 꼭 모음을 찾으셔서 모음 앞에 초성에서 자르시고 음절을 작게 나누어서 편히 읽어보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타미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ee you later! 우리 영어트리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See ya!